네, 67번째 질문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나서, 내 남편, 내 아내를 사업에 이제 합류시켜야겠다는 계획을 잡으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나중에 사업에 합류하는 배우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까요? 요 얘기죠. 네. 네, 저도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오늘 말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합류한 이민호 사장님이, 저는 물론 뭐 학원을 운영하긴 했지만 아이를 키우는 그런 사회생활을 이제 많이 안 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진짜 코칭을 많이 했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내가 먼저 이 사업을 먼저 시작했는데도 계속해서 코칭을 하길래 뭘 안다고? 그쵸. 물론 뭐 남편분들이 대다수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 지금 격하게 공감하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도 계세요. 코칭하다가 정말 많이 싸웠다고 했는데요. 정말 코칭은 사실 우리가 뭐 서로 이제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을 나한테 맞추고 뭐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물론 본인은 그런 뜻은 아니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코칭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여자분들보다는 특별히 남자분들이 이제 사회 경험상 그럴 수 있는데 절대로 코칭을 하지를 말기를, 이제 코칭하다가 제일 많이 싸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제가 먼저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 코드거든요. 그렇죠? 이제 추경원 코드예요. 이민호 코드는 없습니다. 네, 강조해서 말씀하시네요. 네. 그래서 돈도 저한테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얼마 안 들어오니까 관심도 나가 있어. 네. 관심도 없더니 나중에 소득이 많아지니까 왠지 그 코드가 막 탐이 나고 막 그러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사업 초창기 있었던 일인데, 저는 원래도 조금 일을 하기도 했었지만 성향이 그래요. 되게 주도적인 편이고, 그래서 사업도 내가 먼저 하고 코드도 내 건데, 뒤늦게 합류한 배우자인 이민호 사장을 너무너무 많이 찾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 남편을 뭐 찾고 이렇게 뭔가 더 이렇게 인정해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했었는데, 제가 참 그때는 좀 철이 없었던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저한테 가장 큰 라이벌이 남편이었어요. 그 눈빛은 뭔가요? 그냥 눈으로 끝내겠습니다. 본인은 한 번도 저를 라이벌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라이벌로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김희정 사장이 스폰서사님하고 뭐 술 한잔 먹다 보면 이제 제가 막 이제 우는 거죠. 너무 이민호가 밉다. 그때 우리 김희정 사장님 속으로 얼마나 이 철없는 거 라고 생각을 했을까. 근데 이게 뭐 저희 같은 부부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간혹은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인정 욕구가, 왜 내가 했는데 왜 여기서 왜 인정을 받지? 막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라이벌 의식을 많이 느꼈어요. 제가 생각보다 오래 갔어요. 나중에 이제 강의로 평가도 이거 평가까지는 아니지만, 이민호 사람 강의 잘한다, 막 이러면요, 내가 보기에는 잘 못하는데, 속으로? 네. 그렇게 막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런 저는 라이벌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계속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라이벌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조금 더 해봐야지.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PT 컴퓨터 연산 작업을 못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강의에 있어서는 서로 잘할 수 있는 어떤 색깔을 좀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럴 때는 둘이서 해결하면 안 돼요. 둘이서는 계속 똑같은 대화가 맴돌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제가 아까 하소연한 것처럼 부부 사업을 하시는 스폰서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뭐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또 조율이 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저는 나중에 합류하신 분이 코칭보다는 같이 좀 배우려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도 이제 그때 상황이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이 사람은 별로 사회생활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음악을 했고, 그리고 또 대학을 갔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학생들만 계속 상대를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서 뭐 또 하다못해 우리가 흔하게 하는 뭐 알바 같은 것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알바라고 하는 게 뭐 우리 뭐 여러 가지 편의점부터 뭐 커피숍, 뭐 레스토랑 뭐 많이 알바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약간 의뢰 느낌도 좀 받을 수 있고 막 뭐 눈치도 좀 보고 이래야 되는데, 늘 그냥 뭐 학원에 있었고 또 뭐 대학에 있었고 바로 학원을 차려서 이렇기 때문에 누구 눈치를 보고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내가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현실 세계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맨날 이렇게 이 온실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 일은 되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 일을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반대할 때도 이렇게 또 뭐 여러 가지 마음에 아픈 말을 많이 했지만 이제 응원을 하는 입장에서도 계속 한마디씩 조언해 주는 게 이 사람한테는 잔소리가 됐었고 또 듣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만 얘기하라고 정확하게 모르면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서 뭐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돌이켜 보니까 서로가 어쨌든 그 가르치거나 어떤 지적질하는 어떤 얘기들은 안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렇게 이 사업에 조인된다면 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와 같은 분의 어떤 그 남자분들의 입장이 있다면 먼저 시작한 아내를 좀 존중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모르잖아요. 배우자들은 뒤늦게 합류했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업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나름대로 알고 있는 거지. 근데 나름대로 아는 거하고 배우자가 한 달이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먼저 이 사업을 시작한 거라면 분명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 다름을 먼저 배우자가 이걸 통해서 한 선배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면은 별로 이렇게 다툴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정희선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까 라이벌 할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농구에서 연고전이라 그러잖아요. 연고전. 그때 유경 선생님이 고연전이라고 엄청 저한테 막 저기를 하셨었는데 또 축구도 우리가 한일전. 우리는 한일전이라고 하지만 또 일본에서는 뭐 일한전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 부부도 코드가 보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카톡방 프로필을 보면 뭐 추경원엔 이민호를 쓰신 분도 있고 이민호엔 추경원을 쓰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것 때문에 많이 감정 상했고 초창기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파트너를 유심히 봐요. 그래, 누구를 먼저 이별 스피치 할 때 누구를 먼저 얘기하는지 보자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그때는 그런 어떤 뭐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냥 부르는 대로, 그러니까 그냥 내가 부르기 편한 대로 뭐 이민호 추경원 사장님 됐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이명진 배주원 사장님 이렇게 얘기한 듯이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코드자를 먼저 앞에 불러주는 게 맞다. 왜냐면 저희가 이게 상패나 아니 이건 제 생각은 왜 웃으시는 혹시 코드자가 아니신가요? 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모든 어떤 여행을 가도요 추경원의 동반인이 되는 거지 이민호라는 이름보다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렇다고 뭐 이걸 내가 코드를 뭐 바꾸고 싶다면 바꿀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바꾼다면 또 그만큼의 또 책임감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할 말이 있습니다. 네. 말 끊지 않기로 했잖아요. 네. 힘들겠다. 나가 있어. 사업 초창기에는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안 될 때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내가 오히려 더 많이 활동도 하고 STP도 하고 강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 늘 그 PD라고 하는 직급이 됐을 때도 추경원 사장 이름만 있고 제 이름은 없어요. 네, 그 상패에도 항상 추경원 사장의 이름만 있지 제 이름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여행 갈 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늘 동반인이지 약간 이렇게 뭐 덤으로 가는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야 이거 뭐지 이거 저는 뭐 이제 이런 명예욕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뭐 카톡방에서 뭐 추경원 이민호 사장님이라고 하든 이민호 추경원 사장님이라고 하든 별로 저는 이제 그런 거에는 개의치가 않는데 중간중간 과정인데 그런 게 조금 마음이 이렇게 좀 불편할 때가 조금은 있긴 했었어요. 솔직히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죠.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왜냐하면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라면 전 지금도 그렇게 힘들었었던 직장 생활을 지금도 해야 되고 몸이 지금 더 안 좋아졌을 건데 누가 이름을 앞에 부르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의 탁월한 선택 덕분에 이 지금 메나테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 그쵸. 지금 수습하는 네, 중인 네. 거예요. 이제. 집에 가서 뭐라도 얻어먹으려면 같이. 얼마나 무서우면 밥은 얻어 먹어야 되잖아요.
네. 네. 67번째 질문에 대한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사업을 하는, 합류하는 배우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어떤 거냐, 이렇게 대한 질문에서 정리를 하자면, 코칭하지 말고, 그리고 지적질 하지 말고, 서로를 인정해줘라. 그리고 일부러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자연스럽게 존재감은 생긴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